베트남은 어떤 나라일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요? 무질서 속에서도 나름의 질서가 있었고 무심함 속에 정이 있습니다. 왜 베트남이냐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에 인도네시아 다녀와서 기사 쓰고 영상 만들면서 베트남이 눈에 들어옵니다. 영원한 기회의 땅이 인도네시아였지만 투자자들은 다른 시장을 기웃거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인풋 대비 충분한 아웃풋이 나오지 않자 고민에 빠졌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하드웨어는 좋지만 소프트웨어가 성숙하지 못했을 겁니다. 만성적인 부정부패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고 있으니 그들에게 인도네시아는 계력이었던 겁니다. 자리에서 물러난 조코위 대통령이 노력했지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주목받기 시작한 시장이 베트남입니다. 그렇게 베트남은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베트남이 궁금해졌습니다. 이번 취재는 그렇게 시작됐고 크게는 하노이 찍고 호치민 찍고 그렇게 돌아온 10일간의 여정. 짧다면 짧고 길다면 깁니다. 베트남 모두를 담을 수는 없겠지만 되도록이면 사업자나 투자자 입장, 그들의 시각에서 베트남을 보기로 했습니다. 역사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아프고 한많은 것까지 우리와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낯섦과 익숙함이 공존했던 그곳 베트남이었습니다. 몇 편으로 제작될지 모르겠지만 모두 보고 나면 왜 이런 말 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번 취재도 지난해처럼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무런 도움 없이 다녀왔습니다. 해외 취재라는 간판을 달았지만 사심이 더 깊습니다. 조금은 다른 공간, 그리고 조금은 새로운 사람들, 그러면서 꿈은 피어나고 자라나거든요. 이런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어쨌든 베트남 다녀와서 영상 2TB, 기초 영상 편집만 한 달이 꼬박 걸렸습니다. 일은 많아졌지만 한층 더 진화됐고 성숙해졌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 베트남 취재에서 하나 아쉬운 걸 손꼽으라면 재생에너지 쪽을 제대로 취재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전력산업과 자원산업 그리고 재생에너지 산업 이렇게 세 개로 나눠 다뤄볼 생각이었는데 재생에너지 쪽 얘기해 주실 분이 급한 개인 사정으로 귀국하는 바람에 만나지 못했습니다. 공기업에서 퇴직하고 베트남에서 태양광 사업에 몸담고 있는 분인데 수력발전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수력발전과 양수발전을 함께 들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판단했는데 아쉽게도 다음으로 미루게 됐습니다. 조만간 베트남 현지에서 퍼포먼스 있다고 하니 그때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것 빼고는 큰 돌발 변수 없이 무사히 취재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출연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진심을 담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베트남 살펴볼 텐데 이번 영상은 베트남과 베트남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간단히 살펴보고 베트남 사업 준비하는 분들께 도움될 만한 내용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보면 미래가 보입니다. 베트남 역사도 잠깐 훑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베트남 에너지 산업 집중적으로 살펴볼 텐데 하노이를 중심으로 전력산업, 호치민을 중심으로 자원산업 이렇게 나눠 다루고 골프 영상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0일간 베트남 취재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인도와 중국 사이에 있는 반도 베트남은 인도차이나 반도 동쪽에 남북으로 길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토 면적은 남한의 3.3배, 한반도의 1.5배라고 합니다. 베트남 지도를 보면 이상하죠. 남북으로 긴 지형인데 왜 그럴까요? 산맥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트남 서쪽경으로 정선이란 산맥이 있습니다. 고도가 2,500m에 이르는데 백두산만한 산맥이 버티고 있으니 정선 산맥을 넘지 못하고 나무로 영토를 확장했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베트남 남북 길이는 1650km에 이르지만 동서의 경우 긴 곳은 600km, 짧은 곳은 50km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북으로는 중국, 서로는 라오스, 캄보디아와 국경을 나란히 하고 있죠. 베트남 위치는 이렇고 날씨는 당연히 덥겠죠. 인구는 얼마 전 1억을 넘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계에 안 잡힌 사람이 아직 많으니까 1억보다 훨씬 넘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미개발 지역이 많다는 얘기겠죠.
인구는 그렇고 베트남 분위기는 어떨까요? 다낭이나 나짱은 가봤지만 하노이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완전히 다른 베트남입니다. 경기도 다낭시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느끼고 있는 동남아는 아니다. 그게 첫인상입니다. 물론 하노이를 중심으로 한 북부, 호치민을 중심으로 한 남부, 조금 다른 측면이 있긴 합니다. 남쪽으로 오면 올수록 조금 더 동남아스럽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아마도 기후 때문에 그런 것 같죠. 영상 만들면서 조금씩 설명드리기로 하고 하노이에서 오래 머물기도 했고 현지인도 훨씬 많이 만났습니다. 확 와닿는 느낌은 경상도에 왔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잘 웃지도 않고 무뚝뚝합니다. 에어컨 없는 현지 식당을 주로 이용했는데 많이 귀찮아합니다. 손님인데 눈길 한번 제대로 안 줍니다. 먹으려면 먹고 가려면 가라. 그런 식입니다. 딱 경상도 식당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주는 대로 먹었습니다. 잔정이 없다는 말이 있죠. 꼭 그렇습니다. 말도 성조 때문인지 마치 싸우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딱 경상도죠. 경상도 출신이라 익숙하긴 한데 모르는 사람들은 오해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잘못됐거나 혹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생존 방식입니다. 경상도 사람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하노이가 있는 북부는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 산지이고 기온도 동남아는 아닙니다. 눈이 오지는 않지만 겨울도 있습니다.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동북아와 동남아 중간 어디쯤 될 겁니다. 물론 호치민이 있는 남부로 가면 조금은 분위기가 다르긴 합니다. 북부와 환경이 다르거든요. 그건 그렇고 굳이 현지 식당을 갔던 이유는 그들의 생활 방식, 일터만큼 잘 드러나는 곳은 없거든요. 베트남이 동남아니까 느릿느릿할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손놀림이 정말 빠릅니다. 우리 시골 장터에 국밥 파는 곳, 손놀림 장난 아니죠. 그에 못지않습니다. 주문하는데 이미 쌀국수 말고 있습니다. 성격이 굉장히 급하죠. 그리고 지혜롭기도 합니다. 물론 쌀국수가 단순하긴 해도 메뉴를 결정하기 전에 일을 최대한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식당이 복잡했느냐? 전혀 아니었거든요. 몸에 익었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종합해보면 베트남 사람들은 손재주가 있고 지혜로우며 추진력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이 베트남 사람 손재주입니다. 지금 골프 영상 나가는데 캐디가 찍어준 영상입니다. 편집해보니 너무 잘 찍은 겁니다. 카메라도 액션캠인데 말이죠. 흔들림 없이 찍는 거 쉽지 않거든요. 지금 화면으로 나가는 건 하노이 떠나는 전날 호안게임 홀스에서 올드커트로 이어지는 야시장입니다. 공산품 말고 액세서리 이런 것들 보면 마감 처리가 너무 좋습니다. 손재주 예사롭지 않다는 거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제품들 대부분 짝퉁이지만 퀄리티가 진품 못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랬죠. 짝품이 진품에 가까워지고 짝품이 창작으로 이어지면 그게 산업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 보면 베트남이 기회의 땅임엔 분명해 보입니다. 결국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베트남에서 오래 근무한 분은 베트남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트남 분들이 굉장히 부지런해요. 한국 사람 못지않게 부지런해요. 정말 새벽부터 한 4시만 넘어가면 도로가 이제 차 소리, 자동차, 오토바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부지런해요. 석유공사 법인장입니다. 자세한 소개는 뒤에서 하기로 하고 동남아 사람들은 더운 날씨 때문에 게으르다. 그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사람은 아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부지런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베트남 사람에 대해 더 들어볼까요? 전체적으로 베트남 분들이 낙관적이에요. 어떤 일을 진행을 할 때도 상당히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의외로 굉장히 탄력성이 좋습니다. 이분들이 게으르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베트남이 날씨가 덥다 보니까 새벽에 주로 일을 많이 합니다. 해가 뜨기 전에 새벽 일을 하고 나서 한 11시부터 한 1시나 2시까지는 굉장히 더운 시절일 때 낮잠을 자요. 저 전에 와서 깜짝 놀랐는데 깜깜한데 아무도 없는데 불 딱 켰는데 다들 누워있는 거예요. 이게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이 날씨가 덥다 보니까 1시간, 2시간 좀 낮잠을 잘 주지 않으면 오후 공부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런 측면이 있고 지금은 완전히 저는 100% 이해가 되더라고요. 베트남 사람이 주로 활동하는 시간에 우리는 그들을 쉽게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활동 시간이 다르거든요. 2만원대 호텔 얻었더니 세탁도 안 되고 조식도 없고 조금 힘들었습니다. 주로 아침에 기사를 쓰다 보니 아침 활동이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새벽 6시쯤에 빨래만 가다 보니 현지 식당 다 열려 있습니다. 카페에 사람도 많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세상, 그런 세상이 있었던 겁니다. 새벽에 아침 먹을 수 있다. 새벽에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실 수 있다. 전혀 생각지 못했거든요. 카페에 앉아 베트남 사람들 보고 있으면 낮에 봤던 한가함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화면으로 보이시죠? 아침에 만난 베트남 사람들은 딱히 떠오르는 표현은 없는데 어쨌든 진정한 베트남은 새벽에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조금 불편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새벽에 오다 가다 보면 남성들 3-4-5 모여서 아침부터 맥주 마시는 분들 심심찮게 보입니다. 매일 지나다니다 보니 맨날 이분들과 눈이 마주칩니다. 하노이에서 마지막 날 새벽 술도 한잔 얻어 마셨습니다.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니 반미집 사장도 있고 노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는데 가게 문 열어주고 나면 남자들 할 일이 없다고 그들은 변명 아닌 변명을 합니다. 우리도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매일 술 먹고 노름하는데 어머니는 채소 팔고 뭐 팔고 애들 먹이고 공부시키고 그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딱히 없었던 겁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매일 활량처럼 술 먹고 노름하고 그랬던 것이죠. 지금 베트남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랬지만 중공업이 들어오면서 남성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베트남이 경공업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베트남 정부가 중공업 유지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베트남 경제를 지탱하는 건 여성입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베트남 여성박물관입니다.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흔하진 않거든요. 시간이 없어 가보지 못했지만 결론적으로 베트남 여성의 생활력은 굉장히 강합니다.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노이에서 남쪽으로 100km 떨어진 중소도시 린빈이란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갔다가 기차 시간이 2시간 남아서 카페에 기다리는데 지금 화면으로 청소하는 사람, 린빈에서 가이드 해줬던 새댁입니다. 2시간 보니까 집안 살림도 하고 오토바이 렌트 일도 하고 동네 청소도 하고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대한민국 어머니도 그랬거든요. 베트남에도 우리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베트남이 저는 항상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보통은 한국보다 20년 뒤처져 있다, 7, 80년대 한국이다라고 말씀 많이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 한국의 70년대와 최근의 2000년대까지가 모두 다 공존해 있는 국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는 길거리에 가면 아직도 녹 모자 쓰고 바구니에 과일 팔고 계시는 할머니 옆으로 아이폰 너무나 이렇게 전자결제에 너무나 능숙한 친구들이 옆으로 막 지나가고 이제 이런 것들이 베트남의 매력이자 활력 그리고 경제 성장 같이 볼 수 있는 중요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전 사업소장입니다. 4년 동안 베트남에 근무하며 느낀 점을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이보다 맞는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그런 곳이 베트남입니다. 첫 번째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편에선 베트남 역사 잠깐 훑어보겠습니다. 역사를 알면 미래도 보이지만 베트남 정책도 보일 겁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